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을까? 원균이 나름대로의 기록을 남겼더라면 원균에 대한 평가는 또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의 설교를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시저가 갈리아 전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시저의 평가는 지금보다는 낮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최종적인 승자, 즉 이긴 사람은 기록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귀중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학 동아일보 콘텐츠 기획본부 기자, 국장급 기자인데요. 이틀 전에 쓴 오늘과 내일 서영학 칼럼입니다. 제목이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입니다.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3년 9월 초등학교 중퇴학력의 50대까지 공사판 자벽부로 일해온 이숙희 씨 사연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이 씨는 50대부터 초중고 검정고시를 거쳐 2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나이 60에 딸이 원장으로 있는 한의원에 취업했다. 기사가 나간 지 반년쯤 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친분이 있던 출판사 몇 군데에 타진해 봤지만은 여의치 않았다. 출판계가 워낙 어려워 돈 될 일 아니면은 손댈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비 출판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하며 내심 안쓰럽고 미안했다. 그런데 최근 이 씨가 드디어 책이 나왔다고 연락해 왔다. 굳세었다 수키야 라는 제목의 장정도 소박한 200여 쪽 분량, 자신의 삶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전하며 가슴 속에 묻어둔 꿈이 있다면 당장 무엇이건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책 에필로그와 추천사 모두 그의 가족과 친지가 썼다는 점. 에필로그는 딸이, 세 개의 추천사는 오랜 친구와 며느리, 아들이 각각 썼다. 그럴싸한 직함의 군더더기 같은 추천사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그들의 독립성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가족 자서전에서 역사를 이끈 민중의 힘마저 느껴졌다. 이 책은 30대 대표가 운영하는 자서전 전문 출판사 이분의 일에서 나왔다. 출판사 이름은 국민 절반이 회고록 쓰는 날까지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기자는 2021년 6월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한 개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니어들에게 자서전 쓰기를 권하는 칼럼을 썼다. 자서전이건 회고록이건 쓰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듯하다. 독서 인구가 줄어 이러다 책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세태지만 그럼에도 책 쓰기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가 읽지 않더라도 본인에게는 내가 살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고 가족과 친지에게도 좋은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다. 이 시의 경우도 온 가족이 두고두고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개인의 역사는 하나하나 모여 한국 현대사가 된다. 개개인의 자서전이 살아있는 민중사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인류가 지금의 인류일 수 있었던 힘은 후세에게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전수한 것에서 나왔다. 문자와 인쇄술은 그 힘을 폭발적으로 키워주었다. 원로 언론인 조갑재 씨가 최근 부쩍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대선 전후 2차례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를 제안했고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조갑재 씨가 2022년 10월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회고록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을 읽고 한 월간지에 쓴 글 말미에도 같은 문장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사회지도층으로 살며 겪은 일들을 650여 쪽 분량에 담은 회고록 머리말서부터 기록에 소홀한 한국 지도층 인사들을 역사적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조갑재 씨는 이를 받아 기성세대는 연륜에 새긴 저마다의 회고록, 피가 흐르는 진짜 교과서들을 다 토해놓고 사라져야 한다면서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회고록 쓰기 운동을 제창한다고 썼다. 당시 두 사람의 초점은 사회 지도층 회고록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찾는 일에 맞춰져 있었다. 그만큼 거창하지 않더라도 무명인들의 민중사는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주도하는 범국민 운동 형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 시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회고록 정리가 먼저이고 국가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일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 회고록 쓰는 것. 그러나 거기서 아주 큰 의미를 찾아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이름도 여기에 인용이 되고 또 제가 주장하는, 아니 그보다는 이 서영아 기자가 먼저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방법론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주도하는 범국민 운동 형태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 이 시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회고록 정리가 먼저이고 국가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는 뒤에서 일종의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쓴 회고록을 어떻게 책이 나오도록 할 것이냐. 그럼 그 기록을 국가 기록으로 모아서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전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요사이 여기에 상당히 꽂혀 있습니다.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면은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창한 비전에 좀 꽂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다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살아온 기간이 길고 그게 또 드라마틱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해피엔딩이니까 그분들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우선 기록을 남겨야 된다 하는 그런 약간의 절박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AI에 물어봤습니다.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 북한은 좀 젖혀놓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온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약 5천만 명인데 돌아가신 분까지 합치면 대충 몇 명이 되느냐 하니까 약 9천만 명에서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거동락이 아니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1억이라는 겁니다. 이 1억은 다 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역전승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았으면은 쓸 것이 더 많습니다. 자랑도 있고 좌절도 있고 비참함도 있고 환희도 있고 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거대한 기록, 아니 세계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포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은 살아있는 5천만의 역사에 대한 세계를 향하는 정언이기도 하고 거기에 담길 돌아가신 5천만 명에 대한 기록도 있다면 이거는 1억의 기록이 됩니다. 1억 명의 기록. 그게 축적이 될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정을 해서 5천만 명이 다 회고록을 하나씩 쓰고 그걸 국가가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디지털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걸 공개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선 5천만 명의 기록을 한 군데 모은 곳은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질에서 지난 80년의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집단 체험보다 더 의미 있는 회고록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석기 시대부터 정보화 시대로 80년 동안 건너뛴 거예요. 그 사이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나라를 가꾸고,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역정의 기록을 남겼을 때 거기서 우선 무엇이 나올까요? 그 기록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학자들은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책도 쓰고,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개발도상국의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수많은 파생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회고록 쓰는데 참여한다면은 어떤 전문적 영역에서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새 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AI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의 회고록을 보유한 나라가 되면은 그보다 더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AI도 발전하는 것 아닐까요?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추진하느냐? 뜻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주변에서 회고록 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마 이 회고록 쓰기 운동이 시작되면은 한국의 침체한 출판 문화도 아연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이 기록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기술이라든지 또는 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인지, 그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은 또 서점하고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대필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회고록을 쓴다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고생하다가 결국 성공에 이르는 이런 기록을 쓸 때의 그 마음은 아마 순수한 마음일 겁니다. 이 순수한 마음은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뭐 좌우 여야 어디 경상도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마음이 되고 글을 쓸 때는 정직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기록은 원래는 정직하게 써지게 마련입니다. 가끔 과정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국민통합 아닙니까? 이 이상의 국민통합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쓸 때 모든 사람이 느낄 겁니다. 아,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자랑스럽다. 우리가 그동안 참 고생했지만 위대한 걸 성취를 했다 하는 뿌듯한 마음, 그게 국민통합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고록 쓰기 운동이 지속되면은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또 이 회고록 쓰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인의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훌륭한 사람, 저명한 사람보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록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않고 끝나버린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새기는 겁니다. 역사에 새기는 거죠. 역사라는 이 화강암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게 바로 회고록 쓰기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민 회고록 서기 운동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했던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건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웠던 기억, 그리고 산업화라고 말해지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새마을운동,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 그리고 1980년대를 관통했던 서울올림픽 성공, 서울올림픽 성공시키기 운동, 그 서울올림픽이 성공해가지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기여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딛고 북방정책을 펴고. 그런데 이 서울올림픽은 기록이 너무나 적어요. 화려한 성공에 비해서 기록이 적습니다. 제가 작년에 2차례 월간조선에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쓰면서 너무나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 기록이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올림픽 기록만 해도 도서관 하나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볼륨이 큰 세계 최고의 집단 정언이죠. 한국인의 회고록입니다. 이 서기 운동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서영아 콘텐츠 기획본부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선 모든 국민들이 회고록 서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방송 듣고 지금부터. 그 다음에 국가의 지원은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뒤에 이것을 북돋우는, 또 회고록 서기 운동에는 절대로 여기에 뭐 어떤 방향으로 서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지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충실하게 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회고록 쓰는 동안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어가 망가져 버립니다. 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니까. 회고록 서기 운동을 통해서 죽어 있는 한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한자와 한글 혼용의 한국어를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5천만의 기록, 5천만 명이 다 기록을 남기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회고록을 쓸지 의논도 하고, 너가 가진 자료 없느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느냐, 이렇게 서로 묻고 하는 오손도손한 그런 대화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전국민 회고록 운동을 여러분들부터 실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하겠는데, 서영아 콘텐츠 기획본부 기자의 따뜻하고 훌륭한 이 기사도 여러분들이 동아일보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선 서영아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